과학기술 4강 화학 반응과 촉매 시작해 볼게. 첫 번째 문단부터 좀 볼게.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또 다른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하면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겠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야 한다 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반응 물질들이 필요하고 당연하겠지. 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한대. 그것들이 서로 만나는 것 하면서 반응 물질들이 만나야 반응이 진행된다. 하지만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는 진행 안 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중요한 문장 나왔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첫 번째 조건이야.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맞은 방향이어야 해. 이게 두 번째야.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두 개 다 충족돼야 돼.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며, 얘들아 정의 나오네.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 뭐라고 돼 있어? 분자들이 만나서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고, 이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 일단, 화학 반응의 진행 조건이야. 화학 반응의 진행 조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 화학 반응 조건 첫 번째.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인 거거든. 그런데 그 여기 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말로 지금 써주고 있잖아.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좀 바꾸어서 써볼게.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두 번째,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돼. 요 두 가지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었어. 알겠지? 그리고 요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히 다시 봐주면 돼.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여기 좀 잘 볼게. 여기 주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반응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잖아?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 자체는 적어져. 그래서 반응 자체는 느려져. 다시. 어떤 반응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그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자체는 적으니까 반응이 느리고, 반대로 이번엔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 자체는 빠르게 진행돼. 요 문장을 정말 잘 이해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요거를 정확히 정리 한번 해볼까?
봐봐. 두 가지가 되어 있어. 어떤 반응이야. 어떤 이제 반응이 있잖아. 화학 반응 있잖아. 어떤 화학 반응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 그 반응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잖아?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 자체는 적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응 자체는 느려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적은지를 봐야겠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커. 그러면 분자수 자체는 그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 자체는 적기 때문에 반응은 느려져. 거꾸로 어떤 반응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그 반응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는 많으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어. 이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반응과 운동 에너지의 그 어떤 분자수의 관계를 잘 알면 될 것 같아. 됐니? 그 다음 문단 볼까? 그럼 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겠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자체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방금 얘기했잖아. 그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요거.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 우리 요거 복습 다시 해볼까?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높여줘야겠지. 그러면 반응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는 느리게 해야겠지. 이게 연결되는 거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이상에 갖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화학 반응의 속도는 빨라진다. 요게 이해되면 돼. 나머지 이제 반대고. 이 중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해. 이 중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거.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촉매라고 얘기한대. 촉매 정의 나와 있지? 촉매 정의 뭐야? 요 활성화 에너지 조절하는 매개 물질 이게 촉매야. 그랬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추어야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촉매고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그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느리게 되겠지? 그걸 뭐라고 해? 부촉매라고 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좀 잘 돼야 되거든. 나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할게. 자, 봐봐. 어, 안 보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거든. 화학 반응에 속도 조절 방법이 있는 거야.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어. 이 두 가지는 앞에 1문단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 활성화 에너지랑 이제 운동 에너지. 그래서 반응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와 있었지. 그치? 어, 이랬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조절해서 그 화학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게 바로 촉매야, 촉매. 분자의 운동 에너지랑 상관이 없어. 활성화 에너지를 이제 조절하는 게 촉매인데 촉매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촉매 어떤 게 있다고 되어 있어?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추는 거야. 이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그러면 어떤 반응이 벌어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겠지.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반응 속도가 높아져. 됐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정촉매라고 지금 나와 있었지? 정촉매. 또 반대로 반응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높이면 어떻게 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보다 이제 낮아지니까 속도는 어떻게 된다? 느려져. 이렇게 만드는 것을 부촉매라고 한다. 여기가 정리가 되면 돼.
됐니?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속도는 올라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면 속도는 내려가. 각각 정촉매, 부촉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 보통은 속도를 좀 높이는 게 많이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이 정촉매에 관련된 걸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 예를 이제 들어줄 거야. 쭉 볼게. 다시 올라가서. 위에 그래프는 얘들아 그 교재에 그래프가 있어. 지금 여기에서는 좀 그래프가 여기에 있거든. 근데 좀 보기에 좀 어렵게 났네. 일단 글을 볼게. 위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서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가로축인 반응 경로. 항상 그래프를 볼 때 가로축,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겠지.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질소랑 수소가 충돌한대. 그래서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편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어떤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해서 확인하고 갈게. 가로축이 뭐라고? 반응 경로. 반응물인 요 두 가지가 결국 이렇게 생성물 암모니아로 되는 반응 경로. 그다음에 세로축은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여기 얘들아 봐봐. 에너지가 여기였다가 이거 보이지? 이렇게 요런 내가 지금 줄을 긋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되는 거겠지. 다시 글로 갈게.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지만 이들이 충돌해서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얘들아, 여기를 좀 잘 볼게. 각각 존재할 때가 A 위치고 B 위치는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이고 활성화 복합체라고 얘기한대. 그때는 높대. 우리 그럼 이거 확인하고 가야 돼. 봐봐. 반응물이 이렇게 각각 있을 때는 에너지가 낮은데 여기 활성화 복합체 보이지? 나 지금 요거를 봐야겠구나. 다시 볼게. 음, 요거 비촉매 공정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내가 촉매에다 표시를 해버렸거든. 다시 볼게. 여기 보면은 촉매 비촉매 공정을 볼게. 요거 점점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요 A 지점에서는 반응물이 각각 존재해. 에너지가 낮아. 그치? 그런데 여기 볼까? 활성화 복합체는 암모니아가 여기 생성물이 여기 있잖아. 암모니아가 되기 전이야. 상당히 에너지가 높지. 그치?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여기는 높고 여기 각각 있을 땐 에너지 수준이 낮은 거야. 요거 확인했으면 돼. 이랬을 때 그 둘의 에너지 크기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이다. 얘들아, 이거 중요하겠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에너지의 차이, 여기 보면은 요 A 부분하고 B 부분 사이에 요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좀 높은 상태인 거야. 뭐에 비해서? 여기 촉매 공정에 비해서. 알겠지? 여기 이렇게 높은 상태야? 우린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지 속도는 올라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작업을 정촉매로 할 거라는 거야. 볼게. 그럼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암모니아가 생성됐잖아? 그러면 사실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대. 우리 이것도 확인하고 갈게. 생성물은 원래의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 그치? 그럼 얘들아 A, B, C 있지? A, B, C 중에서 어떻게 에너지 순서가 되는 건지도 물어볼 수 있겠지? 이렇게 A, B, C로 쓰지 말고 부등호로 좀 나타내 볼게. 바에서 이제 비촉매 공정에서 에너지 크기 자체는 비활성화 복합체가 가장 크고 반응물이 그 다음이고 생성물이 가장 에너지의 크기가 작은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에서 확인이 가능해. 그랬을 때 이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 과학자들이 아주 높은 온도,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 그 다음에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한번 사용해 봤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실용성이 없었대. 실패.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촉매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 중요해. 낮춰야지 속도가 어떻게 되니까 빨라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래. 이 공정에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57이었던 것을 산화철이라는 촉매를 사용해서 12로 낮추었어. 중요한 건 이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어. 그리고 반응 속도는 빠르게 10의 13제곱이나 빠르게 하고 반응 온도도 낮출 수 있었대. 얘들아, 여기 지금 촉매가 대단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촉매를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활성화 에너지 낮추었고 속도는 높였다. 이렇게. 우리 그래프로 확인하고 가볼까? 그래프에서 내가 요 색깔로 해볼게. 요 나가 촉매 공정이잖아. 여기 지금 똑같이 반응물 에너지는 A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돼 있지? 에너지가 이렇게 보면 좀 낮아진 거 보여? 어. 낮아져서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졌어. 확실히 여기 B보다 지금 확 낮아져 있지. 여기 활성화 복합체 부분, B- 부분이 확 낮아져 있으니까 요 가장 낮은 부분이랑 여기 B- 부분이랑 요만큼이 아마 활성화 에너지인가 봐. 이렇게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 활성화 에너지를 확실히 낮춘 게 되는 거야.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거든. 한번 볼까? 정촉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었을까?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반응물인 수소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게 된대. 이게 과정이야.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서 암모니아로 전환이 딱 되잖아? 그러면 암모니아가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 그래서 기체 생산물이 된다라고 그냥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 과정 중에서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해서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이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결과 속도도 느리대. 결국에 이 반응, 방금 이 반응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요 바로 앞에 있는 질소 분자랑 관련된 반응의 속도에 따라서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데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하면서 속도 결정 단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나 지금 여기까지 쭉 읽었는데 정리하고 할게. 정리. 그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살펴보겠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응물이 있어. 너희도 정리하면서 정리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봐. 반응물이 뭐였냐면 이제 수소랑 질소 분자야. 그치? 수소랑 질소 분자가 무엇과 만난데 촉매. 이제 촉매가 들어간 거니까 촉매의 표면에 붙게 된다라는 거지. 요게 촉매 표면에 이렇게 흡착. 붙어. 흡착을 하게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된대.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질소 원자 이렇게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되고 맞지? 분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수소와 질소가 여러 단계의 반응,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은지 설명 안 해줬어. 반응을 거친 후에 뭐가 된대? 암모니아로 전환이 돼. 암모니아로 만들어져 생성물이 돼.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촉매에서 떨어짐. 촉매에서 떨어져서 기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 과정 중에서 언제가 이제 가장 그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질소 분자. 질소 분자가 촉매에 흡착해가지고 이 질소 분자가 흡착해서 질소 원자로 이렇게 분리되는 요 반응 있지. 이 부분. 요 동그라미 친 반응이 사실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래. 이유는 질소 원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아.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지?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대.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여기에 따라서 전체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는 이 질소 원자랑 관련된 부분이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라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봐봐.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된대. 촉매가 들어가면 기존과는 아예 다르게 진행되는데 이제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고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한마디로 촉매가 들어가잖아? 촉매가 들어가면은 무엇을 확실히 낮춰준다라는 거야? 촉매가 들어가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아주 현저히 낮춰준다. 이 반응 단계 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게 뭐였냐면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속도 결정 단계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낮춰준다라는 거겠지? 어. 그러니까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켜준다.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래. 우리 요거 그래프에서 확인하고 갈게.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런 데 보이지?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는 단계 요런 데 보이니? 요런 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해 주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낮춰주니까 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니? 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바뀌거든. 생물체 내에서도 이제 생물체로 가거든.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래? 효소. 효소. 생물체 내에서 촉매와 같은 역할은 효소가 하고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pH와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많은 효소는 일단 온도. 첫 번째 온도가 35도에서 45도에서 활성이 가장 커.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대.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 반응 속도가 보통은 증가하거든.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촉매 작용 자체도 빨라지긴 하지만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서 안 된대. 그래서 또한 효소는 두 번째, pH의 영향도 받아.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져.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단백질 구조가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래. 하면서 효소와 온도, pH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효소. 갑자기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생물체 내에서 무엇과 같은 역할? 촉매.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럼 얘들아, 촉매의 역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우리는 대답하면 돼? 반응 속도. 온도라고 쓰면 안 되지. 반응 속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이렇게 느리게 하거나 속도에 관한 이야기겠지? 그리고 이 효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효소가 영향을 받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지.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pH. 온도가 언제일 때 활성이 가장 높다 그랬냐면 35도에서 45도씨 이상일 때 가장 활성이 높은데 온도가
온도가 2 이상 넘어가 버려. 너무 높아. 너무 높으면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 단백질 구조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활성이 높아지지 않고 떨어져. pH. pH도 어떤 일정 범위가 넘어가 버리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얘기하냐면 한편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반응, 극히 유사한 몇 가지에만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기질특이성의 정의 들어봤지 이거?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얘기하고 이 효소와 기질은 열쇠랑 그 자물쇠처럼 꼭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돼서 반응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한다. 기질특이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효소에는 이런 기질특이성이 있어서 모든 기질과 모든 효소가 맞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질에는 특정한 효소가 선택적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맞는 것끼리만 결합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기질 특이성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됐니? 자, 봐봐. 우리 문제를 좀 볼게. 문제.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적절하지 않은 것. 화학 반응 전후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보다 높은 상태이다. 얘들아 여기 잘 볼게. 화학 반응 전이랑 후거든. 화학 반응 전, 중, 후 물질 에너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니? 언제가 가장 높았지? 반응, 반응 중이었지. 반응 중. 그치? 반응 중. 반응 중일 때 가장 높았었고, 그 다음에 반응 전, 그 다음에 반응 후에 가장 낮았어. 이거 내가 아까 그래프에서 얘기해준 요거야, 얘들아, 요거. 음. 여기 보면은 이 촉매 공정도 마찬가지야. 요만큼 이제 여기가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중, 그 다음에 반응 후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갔을 때 반응 전후가 높다라고 하면 틀리니까 1번. 2번.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 크기와 반응 속도는 반비례 맞았지?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암모니아 합성하기 위해서는 질소, 수소 각 분자의 결합이 분해되어야 한다. 우리 아까 전에 3문단? 3문단 맞지? 분해 먼저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4번. 촉매를 사용한 경우 화학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화학 반응보다 여러 단계의 반응 나타난다. 우리 그래프에서도 확인했었고 그래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5번. 분자들이 충돌할 때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아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2번 볼까? 그래프 이해한 내용. 내가 그래프 바로 밑에다 가지고 왔는데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D와 B-는 가와 나 공정에서 속도 결정 단계. 얘들아, D가 속도 결정 단계, B-가 속도 결정 단계다라고 하면 맞는 거 알겠어? 맞는 거 알겠어? 가장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단계 있지. 여기가 이제 속도 결정 단계라고 보면 되니까 맞아. 2번, B에 비해 B-에서의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 알겠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서 속도 빨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 가, 나, 바 보이지? 이거는 이제 촉매 공정에서 생긴 새로운 반응 단계가 되는 거야. 새로운 반응 단계가 여러 개 생긴다고 했으니까. 4번, B-의 에너지 크기가 B-가 여기겠지. 여기 B- 다른 단계에 비해 큰 이유는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겠군. 요거 기억나니?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크게 나타나고 이 부분이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다. 속도 결정 단계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부분
활성화 에너지가 큰 부분이 속도 결정 단계, 즉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나와 있고 5번. 가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같은 반응이지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겠군. 아니, 속도 결정 단계가 같은 반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그 촉매 공정에서는 새로운 반응들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같은 반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5번 이 답이야. 3번은 얘들아 요거 A가 그 효소 관련된 얘기인 거거든. 가장 적절한 거 볼까? 효소의 기질 특이성 자체가 pH랑 관련되면 안 되고 효소의 활성은 pH 변화에 영향받는다라고 나와 있었고 효소의 기질 특이성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기질 특이성이랑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관지으면 안 되는 거야. 4번.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에서는 온도를 높일수록 반응의 속도가 증가한다? 아니야. 너무 높여버리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어. 5번.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모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얘들아, 요거 이렇게 봐야 돼.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떤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게 만들어.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겠지. 이렇게 각각의 효소가 있을 뿐일 거야. 그치? 그래서 효소도 일종의 촉매이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는 혹은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이 글은 1문단을 다시 가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문단을 갈까? 2문단의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 조절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고, 봐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라는 것이 필요하대. 됐니? 유효 충돌? 단위 시간당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 자체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 정리 다시 해볼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효 충돌이라는 얘기를 해줬어. 유효 충돌. 유효 충돌은 뭐냐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 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건 여기 나와 있었어. 1문단에서 여기. 화학 반응 조건에서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봐봐. 그래서 유효 충돌이 그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되는 건데 이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 있지. 분자들 자체. 분자들 숫자가 많아지잖아. 그랬을 때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어. 그럼 이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 유효충돌 숫자가 많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숫자가 늘어나면은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낮아진다는 거겠지. 요거 이해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겠지. 요거까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유효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농도, 압력, 온도, 촉매가 있고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까지 영향을 미친대.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시 써볼게. 농도도 있고
압력도 있고, 온도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한 촉매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체인 경우에는 표면적까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고체인 경우에. 이렇게 딱 준 다음에 1, 2, 3, 4, 5번을 지금 준 거거든. 한번 해볼게. 1번. 고체의 경우에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봐봐. 표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어. 표면적이 넓다.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 표면적이 넓으면 유효 충돌의 횟수가 서로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거 있지. 유효 충돌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야. 표면적이 넓으니까. 그럼 유효 충돌의 횟수가 많아지면 활성화 에너지 자체는 떨어져야 돼. 그래야 속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표면적이 넓다라는 것의 의미는 유효 충돌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유효 충돌이 많아지면 속도가 우리는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 자체는 떨어지는 거. 2번 볼까? 반응 물질의 이번엔 농도를 높여줘. 농도. 농도를 높여주면은 같은 부피 속에 존재하는 반응 물질이 많아져. 요거는 괜찮지 않니? 농도가 높으면 진해지는 거니까 반응 물질이 많아져. 그럼 많아지니까 지들끼리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한다. 요거는 추론이 그래도 쉽지 않을까 싶고. 3번. 반응 물질이 기체일 때 압력을 높였어. 압력을 높이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 수 자체는 증가한다라는 거야. 너 이 압력하고 부피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줄어드는 거거든? 줄어들면, 부피가 줄어들면 그 존재하는 분자수 자체는 똑같은 부피상에 존재하는 분자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분자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지들끼리 많이 부딪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 4번. 온도 높여줬어. 온도를 높여줘가지고 운동 에너지 자체가 증가해.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의 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지. 요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갖는 분자 숫자. 그 다음에 5번. 정촉매는 반응 진행 경로를 바꾸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 글에 나온 거지. 우리 정촉매 넣었을 때 반응의 진행 경로 바꿔. 그럼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낮아져. 맞지? 그러면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수 자체는 증가하는 거지, 얘들아. 요거 1문단에 나와 있는 말 다시 써준 거거든.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낮아지면 분자 수는 증가하게 돼. 그러면 속도는 빨라지게 돼. 까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1번이야. 요 좀 중요해 보여. 중요해 보이니까 요 인과관계 잘 보면서 선택지 가지고 공부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